네,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미 대선에 우리 시장에 지금 요동치는 종목들의 흐름 같이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는 박현상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시장이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주들 빠질 때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가 급등하고 IT 올라오고 5G 올라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바이든 후보의 수혜주로 거론됐던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이 재밌어요. 재밌는 게 이런 변동성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서 감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게임인데 오늘 변동성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힘들 거고요. 아침에 좀 떴다가 지금 VI가 밑으로 네. 걸리고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는 아시다시피 태양광 쪽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오. OCI 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뭐 풍력 보면은 CS배열이 9% 빠지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 그린 뉴딜만 보고 이 변동성을 버티기에는 좀 무서우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업계 전문가분들이라든지 방송에서 많이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신재생 에너지 ETF, 글로벌 ETF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가 안타깝다는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지금 소폭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세 때문에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일단 약진을 해서 네. 우리 예상대로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아, 이유는 4년 전이죠. 그때 힐러리 대통령 당선이 유력화됐었던 오전 시간에도 기억을 해보면은 그때도 관련주들,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 쪽에는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료 노출에 대한 측면이 강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이 어찌됐든 유동성이 공급해 있고 오늘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요. 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거의 4%나 폭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상승폭을 좀 축소를 하긴 했어요. 일단 네. 축소를 하더라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해 좀 알고 있었던 뭐 아마존, 애플 이런 성장성 섹터 관련주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익 어닝 모멘트 굉장히 센 종목들이고 네. 법인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쪽의 어닝이 더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그래서 네. 나스닥의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것들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올해의 성장성 있는 주식으로 시장이 갑작스럽게 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이죠. 네. 지금 바이든 후보가 생각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 때문에 바이든 후보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키우는데 지금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는 네. 상황이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은 나왔을 거라고 보시는 일단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오늘 그럼 정도 미리 좀 예, 팔라고 얘기 좀 하시죠. 제가 어제 나왔으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월요일 날 나와가지고 말씀 못 드렸고요. 그럼 이런 변동성을 두고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으로 참으셔야 합니까? 아니면 당분간은 좀 눌릴 것을 염두에 두고 적절히 좀 비중 조절을 하셔야 하나요? 일단 그 종목들이 기존의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 오르다가 수준에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시장만 안정화된다면 이게 글로벌한 트렌드는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눌릴 수 있지만은 시장 트렌드, 뭐 지금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든지 녹색 뉴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만간 제 추세를 복귀하긴 할 텐데 오늘만의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오늘 무조건 잘라야 된다. 근데 만약에 수익과 손실의 그 분기점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수익이 줄어드신 분들이라면 좀 정리를 하신 게 그렇죠. 나아요? 근데 손실이신 분들은 그냥 일단 손실이 관망을 좀 하면서 폭이 좀 크신 분들 왜냐하면 언제 정도 하면 9월 달에 그렇게 크게 날아갈 때 그때 위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올라오더라도 폭이 어차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손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기다려 보시는 게 낫고요. 어찌됐든 이게 변동성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지금 선거 결과를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오늘 아침에 주식을 많이 줄였거든요. 줄였던 이유가 4년 전 대선을 기억해 보면 만약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약진을 해서 지지율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제 기억으로 4년 전에 코스닥 지수가 12시 반에 5%가 빠졌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근데 바로 또 올렸어요. 그 다음날 올렸죠. 네. 종가까지 3% 빠져서 끝났었고 다음날 올리긴 했었어도 그런 변동성을 감내하기에는 우리의 기초 체력이 너무 어렵다라는 네. 부분이고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반등 나오죠.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애매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올라오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초접전을 펼치면서 IT 쪽에서도 올라오고 남북 경협주가 올라오고 그리고 공통의 수혜주였던 5G 쪽에서도 올라오더라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짚어주셨으니까 나머지 남북 경협주, 5G, IT 쪽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남북 경협주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트럼프가 항상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 그 김정은 위원장 같은 그 트루 프렌드다, 이제 진정한 친구다 얘기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 투자자들이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는 일종의 시그널만 보이면은 대북주를 산다라고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시장 분위기였으니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지지율이 조금씩은 변화하면서 한 11시 정도 기점으로 해서 대북주가 올라올 텐데 그런 분위기를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 대북주 같은 경우는 밑에서 지금 처음 올라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하루 정도는 더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가 글쎄요. 이게 지금 2시 22분 현재 이 분위기를 우리가 뒤바뀔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대북주가 상승에 꺾일 수 있는 거는 바이든 후보가 또 다른 부분에도 경합주에서 약진을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솔직히 좀 그것까지 맞추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북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추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둬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 추세 이후에 언제든지 줄일 준비를 하면서 그렇죠. 지켜보자는 지금 같은 관점이네요. 경우는 예측하지 못했었던 변동성이 종목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하나 솔루션 갖고 있으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빠질 줄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네. 오늘 많이 오른다라고 예측을 했을 겁니다. 아침에. 네. 예. 했는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하는 거는 솔직히 갖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고 지금 새로 사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살까 고민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아까 저기 바이든 관련 쪽에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태양광 친환경 쪽이랑 그리고 헬스케어 쪽, 특히 CMO 쪽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CMO 쪽도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관련주로는 뭐 ST팜,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바이든이 되든 안 되든 CMO 쪽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한국의 위탁 생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2월에서 1월 정도 넘어가는 시기에 아마도 코리아 시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한 이틀 정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만약 매기를 좀 쫓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쪽을 차라리 매매를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녹십자, 캐몬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단기 매매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헬스케어 CMO 쪽, 왜냐하면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은 오히려 오바마 케어의 부활이 되고 그 약 전통 약 제네릭을 좀 쓸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만약에 수혜주가 된다면은 네. 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화두가 될 텐데 아까 빅테크 쪽 성장성 있는 섹터는 말씀 좀 드렸고요. 에너지 쪽이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쪽에서는 최근 추세가 좋은 종목 같은 경우 기억을 해보시면 롯데케미칼. 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최근 4년 동안 셰일가스 업체를 밀었고 유가가 떨어질 때마다 유가를 올려야 된게라고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했던 행동들은 여전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정도를 만약에 관련주로 꼽는다면 추세도 좋고 지금 실적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근데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쪽은 사실 5G와 또 IT 중소형주였거든요. 5G는 연말 내년 초에 대한 또 이야기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대북이래요. 네, 대선 관련해서 이 모멘텀이 더해지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문제가 풀리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눈치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더 튀어오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찌됐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공통 섹터는 인프라는 맞아요. 네. 그 인프라 투자를 할 거면은 당연히 5G 투자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해야 될 섹터 같은 경우는 이거죠. 누가 됐든 중국 때리기는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 그건 중국의 전통 산업 반도체 시장 자체를 좀 줄여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코리아 반도체에 다시 반사각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섹터를 꼽자면은 반도체와 5G고 그런 부분이 지금 어제 양도세 완화 부분이랑 겹쳐가지고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반등세로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인 부분은 삼성전자 네. 그리고 KMW, FR텍 같은 경우 특히 FR텍 같은 경우는 예전에 버라이즌 수주가 있었을 때 가장 많이 튀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5G 관련주로 FR텍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주식들보다 지금 최근에 올해 성장성이 있었다가 최근에 안 좋았던 종목들이 지금 어쨌든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시장에서 건전한 조정이 끝났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미국 오늘 대선의 변동성은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중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부담이 적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수혜주인 대두 관련주라든지 히토류 관련주들이 지금 또 오름세를 보이면서 유니온 머티리얼, 네. 유니온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샘표와 같은 종목들도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바이든 후보에서 무게의 추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이 초접전 양상 속에서 일단 시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원달러 환율도 달러 약세에서 달러 강세 움직임에 조금 더 베팅하는 모습이고 미 나스닥 선물의 상승으로 밀어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초접전의 선전의 움직임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빠지고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IT 중소형주, 5G 그리고 남북경협주, 미중 갈등 수혜주들이 지금 올라서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공통적인 좀 수혜주로 보셨는데 삼성전자만 유독 지금 약보합권에서 약한 이유는 뭘까요?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가 무조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어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12조 3천억 정도 발표를 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4분기 예상이 하우스마다 조금 좀 틀리긴 하지만은 9조 5천억에서 10조 5천억 정도예요. 그럼 어찌됐든 3분기보다는 4분기가 감익이 예상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 메이저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굳이 삼성전자를 그래도 비싼 가격에 사진 않고 시장이 밑에 떨어질 때 받침대 역할을 하는 부분을 사겠다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이걸 매매를 하는 주식은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니고 이제 자식한테 물려줘야 할 일단은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뭐 일정 부분 하락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일정 부분 좀 주식 비중을 줄이셨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에 대한 방향 그리고 종목 안에서 어디를 들어갈지 여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는 뭔가요? 앞으로 일단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세요?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변동성이 오늘도 이 정도 변동성이면은 예전에 빠졌던 변동성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기 자체가 지금 뉴스 플로우를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했었던 이유가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약진을 하게 되면은 대선 불복 가능성이 있고 불복 가능성이 있으면은 소송전, 그러니까는 뭐 법원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딜레이 될 수 있는 시간이 1월이 넘어요. 연방정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가. 네. 그러면은 그런 변동성이 어찌됐든 줄어드는 시기를 보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그때 튀는 섹터를 아마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반등이 나올 때 가장 크게 올라오는. 예, 네. 원래 그런 변동이 줄어들고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 나오는 섹터를 꼽아야 되는데 그 섹터는 아마도 지금 오늘도 신재생 에너지 빠지는 걸 예측 못했던 것처럼 그때 같은 경우는 아마도 5G라든지 2차전지 쪽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모멘텀이 내년 1월 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월에 지금 상황에서 개별 종목 지금은 예측하자면 오히려 개별 종목 섹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 구간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바닥을 잡고 올라올 때 그 강하게 올라오는 반등 섹터를 공략을 하시겠다는 그렇죠. 예, 거네요. 그러면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한 수혜주 탑픽을 찾기에는 너무 섣부른가요? 그러더라도 찾아야죠. 저희는 네. 찾아야 되는데 TCK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TCK 최근에 보고서 살펴보시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근데 SIC 링이라 그래가지고 3D 낸드 고단화되는 수혜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SIC 링 자체가 파츠, 즉 부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내용 같은 경우는 이 부품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쟁이 굉장히 세다라는 부분인데 최근 평가 자체가 소모품 같은 경우가 진입 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TCK는 앞으로도 실적 계속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으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오르지 않았어요. 좀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가 올해 한 내년 기준으로 한
2,60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9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굳이 이 반도체 파츠를 말씀을 드릴 지금 이유는 일단 소부장 섹터에 충분히 겹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누가 이기든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작용할 거고요.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비를 다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에 대한 부담도 적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 부담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부분이 11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궁금증이 앞서서 저희 월요일에 나오셨을 때는 좀 반등 구간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 좀 주목하셨잖아요.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상승폭을 상당 부분 많이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대비 좀 주춤합니다. 그래도 그 뷰 유지하십니까? 일단 전기차 유지하고요. 네. 이유 같은 경우는 오늘 위아래로 업다운이 많은 섹터 같은 경우는 이슈에 대한 플레이예요. 그 이슈에 대한 플레이보다는 시장이 원래 선택한 걸로 가야 되거든요. 네. 일단 선택은 전기차 소부장 쪽이 맞습니다. 전기차와 소부장을 중심으로 일단 시장에 대한 변동성 이후에 반등이 크게 나오는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뷰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관련한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또 이 시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와운의 박현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